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입니다. 네.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 2차 네. 전지 소재주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익률 현재 5% 달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늘 제가 앞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네. 금양처럼 네.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살짝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네. 결국에는 2월 말까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박스권을 좀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봉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삼각 수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 구간에서도 네. 그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전에 크게 2020년도까지 상승했었다가 그다음에 지금도 박스권으로 크게 지금 연이어서 이동 중이다. 추가적으로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 번 더 노려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도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에코앤드림 2월 말까지 좀 더 지켜보자 말씀과 함께 현재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고점 돌파 시도 중이고 크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철강 관련주 신스틸입니다. 네. 2월 3일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고 네. 좀 박스권 이겨내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해주셨는데 네. 네, 어떤 말씀 또 해주실까요? 자, 똑같죠? 휴. 네. 휴. 지켜줬다. 네. 박스권 지켜줬다. 지켜주면서 최근 며칠 동안에 신스틸이라는 종목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6,06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장 보게 되면은 이제 갖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튀르키에 대한 철강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받아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좀 많이 흐르는 모습이 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다. 시장 내에서는 전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흘렀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좀 약간 시가적인 갭으로 좀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송가루 대표님이 말씀드렸듯 네.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돼서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종목도 그에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딱 작년 이맘때 2022년도 이맘때 그리고 2021년도 요맘때 좀 뭔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좀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받던 종목 섹터가 뭐였냐면은 사료주, 곡물주, 그다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좀 많이 날뛰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소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역기조 효과라고 해서 작년에 많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에서 한 번 더 이런 관련주들, 특히나 뭐 사료 관련주들 아니면 곡물 관련주들, 철강 관련주들, 뭐 구리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이제 3월 달, 4월 달부터는 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선물 시장에서 역기저하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강주 관련돼서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여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 걸음 나갔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10,0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틸 6,060원 지지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좀 종가는 아쉽게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요. 철강 테마는 상승 여력이 더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사료, 곡물, 원자재 관련주들 3, 4월부터 이 선물 시장을 비추어 봤을 때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저번에 5만 원 선 다시 한번 노려보자 말해 주셨는데요. 네. SAMG 엔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미 하락을 합니다. 수익률이 85% 넘겼지만 네. 그때 한번 옵션 만기일 후에 그쵸. 좀 OTT 리오프닝을 보자 했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좀 강세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아쉽게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완전 반들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매우 네. 아쉽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더 강세가 됐더라면 2차 전지 섹터로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한 이번 달부터 이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지금 한 2주 연속 동안에 좀 OTT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OTT 업종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SM과 현재 지금 SM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지금 있잖아요. 카카오랑 하이브 관련돼 가지고 네. 서로 이제 지분권 싸우고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 엔터라는 이런 관련된 종목이 지금 현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돼 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보통에는 우리가 OTT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웹툰 업종이랑 OTT 업종 볼 수 있겠으니까 관련돼 가지고 부각받아서 상승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었지만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그런 말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다는 소리는 하한가를 한번 맞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한가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기존의 뭐 은어상에서 상따라는 것도 있잖아요. 단어가 네. 상한가를 따라준다는 말씀 있듯이 하한가 따라잡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 내에서 라인대를 지지해 주거나 현재 지금 기술적 구간에서는 주봉 기준으로 만약에 말아올려 준다라면은 그럼 추가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MG 엔터라든지 3엔터라든지 관련된 OT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돼가지고 더 밑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한 번 더 재차 상승해주면서 4만 원대를 돌파해 줄 것인지 4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뚫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주 엔터 2차 전지 테마에 밀리면서 좀 2월 한 달 들어서 OTT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카카오 엔터 상장과 관련해서 OTT 업종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는 만큼 4만 원 저항선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 13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옵티코어입니다. 다음 주 시장 보고 네. 추후에 AS 해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또 오늘 뭐 6G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톡방에서 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프 전문가는 잘하는데 네. 너무 남들보다 빨리 간다. 너무 빠르다. 그렇죠.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빨리 가서 힘들다. 네.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 특히나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이 솔루션 종목도 네. 여러분 소개해드렸던데 오이 솔루션과 뭐 솔리드 기가의 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5G 섹터를 많이 여러분들께 편히 먼저 드렸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분기부터 5G에 대한 부각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옵티코어도 우리가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2,600원에서 2,800원 선 가까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기어주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종목 기준 봤을 때는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는 추세다. 사실 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눈치 보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갈지 말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 맞고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옵티코어라는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오이 솔루션이 광트랜시버에 대한 이제 1위 업체라면은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3위 업체인데 1위를 도락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요. 광트랜시버가 결국에는 5G, 6G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수신 전달 장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광트랜시버 관련돼 가지고 고점 대비 낙폭가대가 있었고요. 특히나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상장했던 종목들, 특히나 1월달에 초반에 상장했다 보니까 상장 시에서 좀 되게 시장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에 상장했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가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홀딩 의견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더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옵티코어였습니다. 저점 깨지 않고 2,600에서 2,800선 박스권 보이며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트랜시버 2, 3위 기업으로 5G 인프라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5G 관련해서 수혜가 전망이 좋은 만큼 홀딩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AS 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0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위지트입니다. 오늘 좀 소폭의 조정 받았지만 현재 수익권에 있고요. 어제 시가가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위지트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대의 상승에 힘입어서 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코인의 가격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이런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코인 가격대가 상승하면 이 거래량 증가로 해서 이런 증가를 통한 네. 회사의 매출 증대가 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지트를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뭐 803원대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뭐 이날 17일에 충분히 가격대를 주고 나서 아래 가격대에서 아래 꼬리를 올려오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급등 이후에 눌린 거래량의 뭐 5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로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첫날 있었던 급등 이후의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지트는 지금 추가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더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을 즐기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여기서 좀 더 가져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도 있다라고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 그리고 충규로 가져가시는 분들 모두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다음 날 시가는 약세로 출발해서 5%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 활성화와 함께 주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우상향 가능성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주 특히나 상반기까지 좀 길게 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리오프닝 주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크게 아직 성장하지 않은 부각되지 않은 종목으로 화장품주를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OEM 시장에서 충분히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스윙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한 흐름 쪽에서 중기 흐름,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흐름 속에서는 아직 화장품 대형주들이 우상향 흐름에서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춘절을 앞두고 있고 리오프닝이 좀 더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좀 더 모아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는 우리가 리오프닝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모아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상승 이후에 현재 눌림을 보이고 있지만 화장품 대형주들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중국 리오프닝 재료도 더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모아갈 시기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SM의 자회사 중 한 곳이고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최고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인데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SM-CNC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알려져 있죠. SM의 자회사로서 뭐 콘텐츠 업종도 하고 있고 엔터 업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SM의 경영권 이슈 굉장히 강했죠. 그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바로 SM 같은 경우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가 상회한다는 말은 바로 매출과 거기에 따른 순익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 관련주와 SM에 관련된 자회사들
이런 자회사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M, CNC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5,000원대 아래 4,8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뭐 25%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할 점은 SM에서 이렇게 지분 경쟁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 자회사들의 이런 리스크 측면들이 모두 재무 안정성 등이 강화되면서 해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4,700원대, 4,600원대 깨지 않으면서 이런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정도 눌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추세로 보고 이런 수익률을 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중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 SM 경영권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시장 가치 그리고 기업 가치를 체크한 이후에 다시 그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AS 봤습니다. 송가란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